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렉처를 하게 된 구수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뉴블러드, 새로운 피라는 뜻인데 신입 루키들을 뜻하죠. 제가 일하는 럭셔리 패션 디자인 씬에서는 늘 이 뉴블러드를 발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인재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질과 지금 영어 탤런트 마켓의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현재 루이비통에서 컨셉 디자이너로 일하는데요. 시각부터 공간까지 전체 컨셉의 아트 디렉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비주얼, 2D 이미지일 때도, 영상 디렉팅일 때도 있고, 전시 디자인일 때도, 건축물일 때도 있어요. 브랜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경험의 총체적인 컨셉을 디자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컨셉을 디자인하면 그것이 글로벌하게 적용됩니다. 한 프로젝트를 짧게 보여드릴까 해요. 이건 런던 메이페어의 뉴 본드 스트리트 스토어의 리오프닝을 기념하기 위한 큰 프로젝트였는데요. 파사드부터 윈도우, 인테리어 공간, 프로모션 이미지 등 다양한 아트워크가 합쳐져 있는 프로젝트였어요. 지금 보고 있는 곳이 런던의 프로덕션 현장이었는데 스케일이 정말 크죠? 아티한 스트로크의 느낌을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한 피스마다 전부 비스포크로 만들어졌답니다. 이렇게 건물의 파사드에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언론에도 많이 소개된 피드백이 정말 좋았던 작업이었어요.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파사드가 윈도우 디스플레이 공간 안에도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디자인했어요. 마네킹들은 루이비통을 입은 모델들을 360도로 스캔해서 3D 프린트된 작업입니다. 마네킹들도 하나하나가 모두 다르도록 디테일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마네킹들의 옷 디테일이나 포즈가 많은 고심 끝에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포토존으로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전개해 나갔던 초기 러프 스케치들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아주 추상적인 무드의 스케치도 아이디어를 전개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죠.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는. 저는 3D나 2D 프로그램도 사용하지만 손으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각 디자이너들의 성향에 맞게 디자인의 자유도가 높다는 점이 제가 제 직업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루이비통에서 전개하는 재미있는 작업들 전 세계에서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일은 이렇게 짧게 소개를 하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뉴블러드들이 가진 특성을 멀티, 해시태그, 캐릭터, 콜랍, 아카이브 이렇게 5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다양한 예시와 함께 흥미롭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멀티입니다. 지금은 분야나 전공의 경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디자이너 롤이든 다양한 백그라운드에 열려 있어요. 특히나 럭셔리 디자인 씬에서는요. 제가 현재 함께 일하고 있는 루이비통의 수장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버질 아블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버질 아블로야말로 멀티 디스플레인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거든요. 버질은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어떤 장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새로운 장르. 버질은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어요. 루이비통 맨즈의 레디 투 웨어, 레드굿즈를 디렉팅하고요. 패션 디자인 씬에 완전히 들어오기 전에는 영혼의 단짝
카니에 웨스트의 앨범 커버를 디자인하기도 합니다. 정말 좋은 앨범이죠. 커버부터 곡까지 정말 좋아요. 최근에는 메르세데스와 G클래스를 새롭게 디자인하기도 했고요. 알키아랑도 콜라보를 했었고 나이키와 함께 운동화도 디자인합니다. 우리가 벌즈를 패션 디자이너라고 정의할 수 있나요? 벌즈는 DJ이기도 해요. 음악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죠. 시카고 현대미술관에서는 그동안 했던 작업들을 모아서 아티스트로서 전시를 했어요. 이것 역시 굉장히 특이한 행보죠. 여기에 저희가 디자인한 실제 사람을 스캔한 마네킹들이 전시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시카고의 팝업 공간을 함께 디자인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패션, 시각, 공간, 음악을 넘나들며 일하는 사람들이 요즘엔 정말 많아요. 틀에 갇히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양한 미디엄을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요. 지금 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분야에서 본인을 원할 수 있어요. 저도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으로 학사와 석사를 했지만 지금은 그 분야의 일을 하지 않고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요. 분야에 관계없이 다 할 수 있어요. 전공이라든지 미디엄에 구애받지 않는 작업을 하시면 다양한 포텐셜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해시태그예요. 인스타그램을 빼놓을 수 없어요. 인스타그램을 포트폴리오와 네트워크용으로 잘 활용하면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저는 SNS를 하지 않는 아날로그한 사람이라서 졸업 전시회를 하면서 직접 만난 사람들에게 자아 목표를 받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제한적인 풀이었다고 생각해요. 런던의 졸업 전시회에 직접 리크루팅을 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지금도 저는 인스타를 하지 않는데 그게 후회가 돼요. 이건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조언이에요. 인스타는 좋은 창구예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인스타그램 디깅으로 사람을 구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온라인 전시회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은 더더욱 중요해진 것 같아요. 벌즈 역시도 어린 대학생들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채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기회의 장이에요. 저는 구찌를 얘기하고 싶어요. 경쟁사이기도 한데 부스한테 혼나진 않겠죠?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전개하는 구찌는 예전에 올드함을 벗어던지고 완전히 새로운 구찌를 창조해냈고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그러면서 크게 공헌을 한 이그나시라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구찌와 협업하기 전에는 알려져 있지 않던 젊은 페인터인데요. 구찌의 모든 캠페인과 심지어 옷의 아트워크까지 담당하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어요. 키치하고 레트로한 감성이 알렉산드로의 구찌와 너무나 잘 어우러져서 대체 불가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새롭고 재밌죠? 정말 힙한 감성이에요. 구찌의 수장인 알렉산드로는 평소 인스타그램 디깅을 하기로 유명하대요. 그러면서 찾아낸 뮤즈가 이그나시였고요. 럭셔리 패션 브랜드들은 늘 새롭고 트렌디한 것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젊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람도 포텐셜을 보고 이렇게 기용될 수 있어요. 구찌의 캠페인은 정말 처음에 하이 패션 씬 안에서도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새로웠거든요. 그리고 저희 회사 LVMH가 최근에 사들인 리모아 역시 다양한 묻혀진 신인들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찾아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어요. 이건 제가 팔로잉하던 한국 일러스트레이터였는데 리모아를 자신만의 감성으로 잘 해석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한번 수면 위로 올라와서 붐업이 되면 그 뒤로는 아주 많은 일들이 순식간에 생기더라고요. 인스타그램은 무서운 파급력을 가진 것 같아요. 리모아 역시 LVMH에 들어오면서 기존에 가진 트래블 러기지 포커스의 기존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피를 수혈해서 패션 오리엔테이트된 젊고 힙한 브랜드로 탈바꿈했어요. 저는 아직 어리고 발굴되지 않은 날것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성 디자이너보다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스타그램을 갤러리로 큐레이션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콜라보레이션입니다. 바야흐로 콜라보의 시대라고 하죠. 저희 스튜디오에서도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어요.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도 꼭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직 틀이 없고 자유롭게 누구와도 일해볼 수 있으니까요. 귀족들의 여행짐을 싸던 패커였던 루이는 2000년대에 스케이트보드를 담는 트렁크가 나오게 될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럭셔리와 스트릿 문화가 충돌하고 융합하면서 나오는 에너지가 재미있어요. 저는 자신과 극단의 감성을 가진 사람과 꼭 작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내가 힙스터라고 힙스터랑만 노는 게 아니라 공대 너드들과 작업을 해보기도 하는 거죠. 애플워치는 에르메스와 콜라보를 했고 전자기기를 넘어서서 패션 아이템의 레벨로 확장시키고 있죠. 저는 전혀 다른 감성과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과 협업해서 나오는 작업이 채용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루이비통 크루즈쇼의 니콜라스 게스케가 선보인 플렉서블 스크린백이에요. 루이비통 안에는 테크놀로지 팀이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요. 이번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트로피를 디자인하기도 했죠. 본인이 만약 이런 테크놀로지의 백그라운드가 있다면 늘 가능성을 확장해야 돼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재미있는 작업들을 많이 해보세요. 유니크한 스펙트럼을 가진 캔디데이트가 될 수 있어요. 룰루레몬은 요가복을 시작으로 액티브웨어를 가진 브랜드인데요. 요가계의 샤넬이라고 불려요. 록산다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앞으로 조금 더 하이 패션으로 넘어가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엄청 상승했는데요. 홈 트레이닝의 중요성이 커졌고 저기 보이는 미러라는 엑서사이즈 하드웨어 때문이었어요. 룰루레몬이 미러를 인수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죠. 미러 스크린으로 콘텐츠를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교정할 수 있어요. 이런 기술과 패션의 콜라보레이션은 새로운 시장, 새로운 가치를 가져올 수 있어요. 하이 패션 리테일에서도 온라인 시장이 커지면서 VR, AR 등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시키고 있으므로 자신이 콜라보레이션으로 어떤 잠재력 있는 시나리오를 보여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캐릭터예요. 그 사람은 캐릭터가 있다 라고 말을 많이 하죠. 본인만의 캐릭터가 있어야 인터뷰에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캐릭터는 다양한 경험과 취향이 축적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신만의 것이죠. 기믹이 아니에요. 내밀한 취향이 차곡차곡 깊이를 쌓으면 그건 자신의 본질이 되고 그런 취향은 사람을 보는 필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믿어요. 이건 작업과 연관이 없다, 취직과 연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서 인터뷰를 할 때는 더더욱요.
myself far too well to be a stranger in pain. Despite it all, we remain the same. I'm just changing the game. All pure, never tainted with fame. Straight ahead, I'ma stay in my lane. Never switch. 갑자기 음악을 틀었어요. 제가 한국에 살았으면 매일 가고 싶은 클럽 소프에서 애플뮤직과 콜라보해서 플레이리스트를 내더라고요. 갑자기 웬 음악이냐고 할 수 있는데 애플에서 디자인하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뮤직으로 사람을 어느 정도 필터할 수 있다고. 인상적이었어요. 같은 음악을 좋아하면 같은 감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만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그건 작업에서도 드러나고요. 디자인은 그냥 스케치하고 모델링하고 그리는 직업이 아니에요. 자신이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걸 마시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깊게 생각해 보세요. 다양한 것들이 유기적으로 섬세하게 연계돼 있어요. 음악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는 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향의 조예가 있는 사람은 보통 그만큼 섬세하고 본능적인 감성을 가진 디자이너라고 생각하거든요. 디자이너의 사적인 취향 역시 중요해요. 어떤 것이든 자신이 좋아하는 취향에 깊이를 더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게 자기 자신의 본질이 돼요. 그리고 그건 제가 생각했을 때 디자이너의 성향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디자이너에게 단단한 캐릭터를 부여합니다. 그 어떤 화려한 디자인 스킬보다도 취향은 절대적인 고유함이에요. 그리고 이런 취향은 브랜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만약 자신이 취미로 그래피티를 한다면요. 그것에 연계된 스트릿씬이 함께 취향에 녹아들 거예요. 스트릿씬에서 오는 그 하위 문화들을 향유하는 캐릭터리스틱을 가진 디자이너가 되겠죠? 예를 들면요. 수풀에서 디자인을 하는데 본인이 한 번도 보드도 타본 적이 없고 그 문화를 본인의 DNA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스킬이 좋아도 절대 그곳에서 일할 수 없어요. 자신만의 고유한 취향과 캐릭터는 정말 중요해요. 제가 요즘에 너무 귀여워하는 캐릭터 카우스예요. 브라이언 도널리라는 아티스트가 자기 자신을 캐릭터화한 건데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본인만의 매력적인 캐릭터를 잘 구축하길 바래요. 럭셔리 패션씬에서 개성적인 캐릭터는 큰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카이빙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를 마칠게요. 여기는 루이비통의 아카이브인데요. 심지어 루이비통 초기 트렁크의 페이크 모델까지도 여기에 모여 있어요. 예전 영수증까지도요. 루이비통에 대한 모든 것이 박물관처럼 아카이빙 되어 있습니다. 저는 루이비통 아카이브에 들어가기 전까지 루이비통이 왜 명품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브랜드의 역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떤 것이죠. 우리가 명품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시간적인 개념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럭셔리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만의 역사를 잘 아카이빙해서 보여주길 바래요.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도 제대로 모아서 정돈해서 의미를 찾지 않으면 그건 그냥 의미 없는 작업 더미일 뿐이거든요. Image Courtesy 페이지입니다. 흥미로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래요. 앞으로 뉴블러드 루키들과 만나서 재미있는 작업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구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